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생활과 미등록 외국인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영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내 돼지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건 지난해 10월 화천 양돈 농장 발생 이후 약 7개월 만이어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과 인구 소멸 위기 등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농촌.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시작한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원주 한지문화제가 개막하는 가운데 디지털, 라이트 아트 등과 결합한 새로운 시도에 관람객들의 호평이 나옵니다. 미니대담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5일 동안 강릉에서 50명이 넘는 외국인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에 머물던 외국인 노동자와 라마단 기간을 맞은 이슬람 신도들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거주지가 불분명해 역학조사가 어렵고 집단 생활로 추가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방역에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일 동안 강릉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8명.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57명은 모두 외국인입니다. 강릉시는 급속한 확산세를 잡기 위해 외국인 2,2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부 미등록 외국인들은 주거가 불분명해 역학조사가 어렵고 집단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지. 여기 몇 명 묵어요? 외국인? 우리 외국인 10명? 10명 정도? 네. 검사는 다 받으셨고. 받았다 그러더라고. 뭐 소득에 뭐 매일 뭐 그냥 애들 손잡이 뭐 대서 하기만 하는데. 이에 따라 지역 내 일부 학교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강릉시는 6일부터 18일까지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 이곳 구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 중점 관리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800여 명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 대신 3일 간격으로 5차례 추가 검사를 진행합니다. 차수별 검사 확인서도 발급해 근로자와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검사 후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발급서를 코로나 검사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고용주께서는 검사 확인서를 꼭 필히 확인하고 근로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통 문제 등으로 검사 속도와 역학조사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확진자 중 일부는 유흥업소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접촉한 내국인을 통한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는 등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자발적인 검사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영월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 영월 흑돼지 농장에서 돼지 2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돼지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화천 양돈 농장 발생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중수부는 발생 농장 사육 돼지 401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7일 오전 11시까지 강원과 경기, 충북 지역의 돼지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대인 반경 10km 이내 농장 4곳은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7곳과 영월 등 인접 12개 시군 농장 170곳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과 원룸을 활용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6일 해외에서 밀반입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국내에서 유통한 30대 A씨 등 1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원룸을 무인 거래소로 활용해 마약을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필로폰 537g 등 2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10대 1명 등 17명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베트남과 필리핀 현지에서 마약류를 공급한 공급책도 특정하고 검거와 송환을 위해 현지 경찰 주재관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과 강원연구원 직원 12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지난달 30일자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음식점 업주에게도 같은 혐의로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춘천에서 보고회를 하고 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춘천시 의원 부모가 소유한 업체가 춘천시와 수차례에 걸쳐 공사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A씨 의원이 부모가 소유한 회사를 춘천시 계약 체결 제한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춘천시와 지난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공사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에도 어머니 소유 45% 지분만 신고하고 아버지 소유 55% 지분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 의원은 관련 절차를 알지 못했고 해당 계약은 수의 계약이기보다는 최저가 경쟁 입찰인 만큼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해당 시 의원이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한 사실을 시의회에 통보하고 춘천시는 계약 취소 후 해당 업체를 계약 제한 업체로 지정했습니다. 원주 한지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는 전면, 비대면 행사로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대면 행사도 병행해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원주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 자긍심을 높이는 한지문화제. 이선경 문화재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축제 이야기 들어봅니다.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그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 축제의 총 주제는 한지 판타지아입니다. 그래서 한지라는 우리 전통의 종이를 가지고 디지털을 입히고 라이팅을 입히고 아트를 입혀서 우리 축제장에 오시면 마치 빛의 세계로 그리고 바다의 세계로 들어온 듯한 그러한 힐링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팬데믹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를 통해서 행복도 드리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축제를 한 달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이렇게 축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100% 온라인 축제를 했었고요. 올해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해서 오프라인 축제도 같이 엽니다. 그래서 사실 축제는 1년 전부터 전체 13,000명의 시민들이 1년 동안 축제를 준비해 온 거고요. 그래서 오시면은 우리 한지를 가지고 미디어 아트도 보시고 디지털 아트도 보시고 또 종이의 새로운 설치 미술을 통해서 다양한 그 예술 장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뷰하는 공간은 3,000명의 지역의 그 아동들이 또 어린이들이 평화를 주제로 종이에다 한지에다 평화를 입혀보자. 이래서 이렇게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이 참여한 그러한 공간이 바로 지금 이 공간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한지 키트가 작년에는 아주 히트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이렇게 키트를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는 7분 만에 SNS에서는 홈페이지에서는 7분 만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선 40초 만에 물량이 다 소진이 돼서 올해는 원주 시민들만을 위한 워킹스루 방식으로 키트를 15가지를 다양하게 준비했고요. 이 코너는 원주 시민만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지분들이 원주 이외의 지역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지 키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지를 더 대중화시키고 생활화시키자. 그래서 우리 세종시대를 보니까 양반들이 앉아서 글만 읽어서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 이래서 세종대왕이 특별히 한지로 종이로 제기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면 허리 아픈 것도 또 무릎 아픈 것도 치료될 수 있겠다 해서 많이 권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문헌을 저희가 찾아서 축제 지나고 나서도 주민들이 이렇게 생활운동으로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한지 제기를 다량으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가 저희가 23년째인데 이 축제는 전국의 2,000개의 축제 중에 유일하게 시민들이 만든 축제고 시민들이 발기한 축제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20년 넘게 축제를 준비해왔고 그래서 시민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문화관광부 대표 축제이기도 하고요. 강원도의 우수축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축제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우리나라 축제 30개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중에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 30선에도 저희가 이제 리스트에 올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축제를 통해서 100년간은 축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100년 후에는 우리 원주가 종이 뜨는 도시고 종이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종이를 가지고 문화와 예술로 다 먹고 사는 진짜 한지문화 도시가 될 수 있겠다. 이러한 확신을 외국을 돌아다니면서도 많이 경험했고요. 그래서 원주가 한지문화 도시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우리의 축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통폐합, 인구 소멸 위기. 농촌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하죠. 그래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시작한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쾌한 음악을 들으며 신나게 타는 풍선 미끄럼틀. 친구들과 만들어보는 비눗방울은 재미를 더해줍니다. 푸른 잔디 위 마치 놀이공원 같은 이곳은 다름 아닌 초등학교의 수업 현장입니다. 에어바운스에서 방방이 이렇게 뛸 때도 재밌었고 미끄럼틀 슝 탈 때도 재밌었어요. 인천에서는 이런 에어바운스랑 비눗방울 이렇게 재밌는 거 많이 안 해봤는데 고성 와서 많이 해봤어요.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에 최현철 씨는 사남매를 데리고 고성으로 왔습니다. 주거까지 해결되자 과감히 결정했습니다. 임대주택 제공하는 게 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수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줄며 통폐합을 걱정해야 했던 학교에 변화가 시작된 건 작은 학교 살리기가 시작되면서입니다. 맞춤형 수업에 돌봄과 방과 후 수업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체험과 자연학습 등이 더해지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에 고성군과 마을 주민들은 일자리는 물론 빈집을 소개하고 공공임대주택까지 지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자 불과 1년 새 5학급 10명이던 학교는 6학급 24명으로 늘었고 마을에는 이미 5가구가 전입했습니다. 7월에도 3가구가 전입합니다. 6학급으로 학급이 하나급 늘게 되었고 교감 선생님이 오시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고 지금은 학생들이 배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서 교실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해졌다고 자랑하고 있답니다.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는 23%, 특히 초등학교 10곳 중 3곳이 작은 학교입니다. 교육청과 도, 지자체가 지난해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올해는 LH도 힘을 더하고 더 깊이 있게 추진됩니다.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거주지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가족이 함께 이주를 해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올해는 LH가 저희 사업에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10개의 10호씩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주는 일에 동참을 해주셨고, 온 마을이 보물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 작은 학교. 올해는 3곳의 학교가 더해져 학교와 지역 소멸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강원도의회가 300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6일 시작된 임시회에서 곽도영 의장은 지방자치가 활짝 필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6일 동안 지난 회기에 부결 처리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앞에서는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관련 예산 삭감과 집행부 감시 견제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평창 문화도시 포럼이 6일 평창군청 대회의실과 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문체부의 문화도시 사업에 도전하는 평창군은 이날 포럼을 통해 문화도시 추진 비전을 담은 어울림픽 평창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문화도시 사업 설명과 지속가능한 사업 조성 방향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동해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11일까지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유조선 방제 기자재 관리 실태와 해양오염 사고 대비 대응 태세, 이중선적 구조 의무화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근 5년 사이 유조선에서 사고는 연평균 26건으로 전체 해양오염 사고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와 6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14명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한의과 4명, 의과, 치과 등 3명을 새롭게 배치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영유아 예방접종과 고령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속초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6일 오전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시의회의 조치는 강원도가 감사위원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반발해왔던 지역환경단체 등은 위법한 시행정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시의회는 거수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영월군이 16일까지 영월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 체크인 영월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명에서 4명으로 구성된 10개 팀을 모집하며 여행 작가나 개인 SNS를 활발히 운영하는 사람을 우대 선정합니다. 참가자에게는 하루 숙박비 최대 5만 원과 체험비, 입장료 최대 2만 원이 지원됩니다. 평창군 평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평창우체국이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6일 협약을 맺고 평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 150여 명에게 사업비를, 평창우체국은 보험 가입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1년에 보험료 10,000원을 내면 재해 입원비와 수술비, 재해 사망 유족 위로금을 보장합니다. 이재 아나운서 혹시 귀 청소 자주 하시나요? 매일 세수할 때 한 번씩 닦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귀지를 파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귀지는 약간 산성을 띠고 있어서 곤충과 세균을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샤워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귀지를 파낸다고 이쑤시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귀 속에 상처가 나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도 면봉보다는 헤어드라이어의 찬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귀 청소는 그러니까 아주 가끔, 아주 부드럽게 조심해서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